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기출문제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78회차고요. 실무 이론 평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1번은 재무제표입니다. 자, 재무제표의 표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맞는 걸 찾아주셔야 되고요.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에 적용하는 중요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항상 동일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항상, 반드시, 언제나 이런 문장이 나오면 잘 봐주셔야 돼요. 자, 재무제표 본문에 적용하는 중요성, 그리고 주석, 항상 동일해야 된다라는 문장이 나왔는데요. 자,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문장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석에 기재하는 우발부채라는 게 있죠. 자, 우발부채는 재무제표에는 표시하지 않지만 주석에는 기록을 해주셔야 되고요. 우발부채에는 소송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소송 사건에 휘말려 있고요. 패소할 경우 소송 금액, 예를 들어 50억을 우리가 소송 금액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회사의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고 한다면 이 금액이 소액이죠. 그리고 소송에 패소할 수도 있고 저희가 이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재무제표에 표시하진 않지만 주석에서는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일치해야 된다라는 문장은 틀린 문장이에요. 2번, 모든 재무제표는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자, 모든 때문에 틀렸죠. 재무제표 중에서 현금 흐름표라는 게 있고요. 현금 흐름표, 그러니까 현금의 입금과 지출을 표시하는 재무제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 현금 흐름표는 현금주의로 기록을 해요. 현금주의. 발생주의가 아니라 현금주의로 기록을 합니다. 나머지는 다 발생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자, 3번. 손익계산서의 이익은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법인세 비용, 차감전이익, 당기순이익 순서로 구분 표시한다. 3번도 맞죠? 자, 3번 우리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 자, 이런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순서대로 구분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3번 같은 지문을 푸실 때 맞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요. 우리가 이론 문제를 풀다가 실무 프로그램을 또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열어서 손익계산서를 보시면서 이 구조가 맞는지 한번 체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4번. 자산, 부채, 자본 항목은 유사한 항목이 있어도 통합하여 표시할 수 없다. 자, 우리가 옳은 걸 찾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3번이 일단은 정답이고요. 4번은 통합 표시할 수 있다. 자, 있다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우리 매출 채권이라는 게 있었고요. 매출 채권을 통합 계정이라고 했죠. 자, 외상, 매출금, 받으러은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매출 채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통합 계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사한 항목이 있다면 이렇게 통합해서 표시하는 것도 가능해요. 자, 다음 2번. 자, 지금 손익계산서상 사채 관련 이자 비용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우리 사채 이자 비용. 자, 우리 이자 지급해야 되죠. 이자 비용 적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 투자자들한테, 그러니까 채권자들한테 지급하는 현금 금액이 있겠죠. 자, 여기에서 현금은 액면 금액 곱하기 액면 이자율. 그래서 기억하실 때는 액면 곱한다 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자 비용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자, 액면 금액 곱하기 액면 이자율은 현금 쪽으로 혹은 보통예금 쪽으로 들어올 거고, 장부에 적는 이자 비용은 장부 금액, 즉 발행가액 곱하기 유효 이자율로 곱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두 개. 자, 그래서 유효 이자율은 저희가 시장 이자율이다 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유효 이자율로 시장 이자를 곱한다 라고 해서 우리가 유효 이자율법이다 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럼 두 개의 금액 한번 곱해 볼게요. 자, 96만 4천원 곱하기 6% 57,840원이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3번. 유상증자를 두 차례 실시했다. 자, 증자는 자본금을 증가시켰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주식을 발행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얼마인가?
단 전기 말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없는 것으로 하겠대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저희가 분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4월 5일이고요. 발행 주식 수는 2,000주, 발행 금액은 14,000원, 액면 금액은 10,000원, 주식 발행 수수료는 없다. 자, 그럼 주식 발행했을 때 저희가 자본금으로 분개를 하시죠. 자, 4월 5일 분개부터 해볼게요. 자, 대변에 자본금. 우리 자본금은 무조건 액면 금액으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라고 배웠었죠. 그죠? 자본금, 사채. 이 두 가지 계정 과목은 무조건 액면 금액으로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2천만 원. 2억 원이네요. 그죠?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발행 금액 곱하기 발행 주식수 했을 때 저희가 주식 발행하고 받는 돈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00주 곱하기 14,000원. 그러면 2,800. 2,800. 자본금은 2천만 원이네요. 그죠? 자본금은 2천. 자, 그럼 2천만 원짜리 주식을 2,800만 원 받고 발행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800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800을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4월 5일 분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11월 20일 분개를 해볼게요. 11월 20일. 자, 발행 주식수는 2,000주고요. 발행 금액 9,000원, 액면 금액은 10,000원, 주식 발행 수수료 10만 원이 발생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대변에 자본금. 자본금은 액면 금액으로. 자, 그럼 이번에도 2천만 원. 그 다음에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발행 금액 곱하기 주식수 2,000주 곱하기 9,000원. 그러면 1,800만 원이죠. 자, 1,800만 원인데 수수료 10만 원이 발생했대요. 자, 그럼 10만 원 떼이고 1,790만 원이 들어오겠죠. 그죠? 수수료 떼이고 1,790이 들어올 겁니다. 자, 그럼 두 개를 차감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돈을 덜 받았어요. 그죠? 1,790 받았죠? 2천짜리를. 그러면 210만 원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회계 처리하실 때 반대 계정이 있다면 먼저 제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죠? 첫 번째로 제거. 자,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부터 장부에서 800 제거를 해주시고요. 자, 800을 빼시면은 다 빼진 않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개의 차이에 대해서만 빼주시면 되기 때문에 1,790 빼기 2,000. 그럼 210만 원. 210만 원까지만 차감시켜 주시면 돼요. 그럼 차대변이 일치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부터 먼저 제거를 하고 만약에 그래도 남는다, 차변의 금액이 남는다. 그러면 그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분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주식 발행 초과금을 계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800에서 210만 원 빠지면 590만 원이 장부에 남아있겠죠. 정답은 3번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자본금은 무조건 액면 금액으로 회계 처리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부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다라고 했을 때 먼저 첫 번째로 제거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같이 그냥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매출 채권 미 회수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지금 나와 있는 게 기초 매출 채권, 단기 현금 매출액 이런 자료가 있죠. 그럼 매출 채권에 T 계정을 한번 그려볼게요.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이죠. 자, T 계정 그려주시고요. 자산이다 보니까 차변이 증가, 대변이 감소해요. 이렇게 적어주시고 자, 처음에는 기초, 전기에 넘어온 거. 자, 증가하려면 매출 채권 발생하면 되겠죠. 그죠? 제품 팔고 외상으로 했을 때 플러스 쪽에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매출 채권이 감소하려면 돈을 받으면 돼요.
돈을 회수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기말에 남아있을 거고요. 다음 연도로 또 넘겨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금액을 하나씩 넣어주시면 돼요. 기초는 70. 그러니까 작년까지 매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70. 자, 회수액 45만 원. 현금으로 회수한 금액 45만 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회계연도말, 기말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미회수액 계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말 매출 채권을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발생 금액만 저희가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총 매출액이니까 여기에는 현금 매출액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외상 매출액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금이랑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이랑 그죠? 포함된 금액이다. 자, 그런데 현금 매출액이 14만 원이래요. 그럼 100만 원에서 14만 원 빼시면 86만 원이 매출 채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86만 원에 기초 70만 원 더해 주시면 156만 원이에요. 차변이. 그럼 대변도 156만 원이 나와야겠고요. 자, 그럼 회수액이 45만 원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기말은 1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출 채권 T 계정을 그려서 문제를 풀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70만 원에 2개 빼시고 86만 원 발생했으니까 더해주시고 그 다음에 회수한 금액이 45만 원이죠. 빼고 나면은 아직까지 회수 못한 금액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선입선출법으로 적용할 경우 매출 원가와 매출 총이익은 각각 얼마인가? 자, 우리 선입선출법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린다 라는 방법이죠. 자, 우리 매출 원가와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구하세요? 자, 일단은 매출액 구해 주셔야겠죠. 자, 매출액 빼기 매출 원가. 자, 2개를 빼고 나면 매출 총이익이 나옵니다. 그죠? 자,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매출액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기초 재고는 매입한 금액 외상으로 매입했고요. 상품 매출이 있네요. 150개를 팔았고요. 단가는 5,000원이라고 합니다. 2개를 곱해 주시면 되겠죠. 자, 75만 원에 팔았대요. 매출액은 75만 원. 그 다음에 매출 원가. 자, 내가 150개를 팔기 위해서 이 상품을 매입한 금액이죠.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린다 라는 방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첫 번째로는 기초 재고가 팔려 나가야겠죠. 자, 130개 곱하기 1,000원 해서 13만 원 매출 원가 발생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먼저 들어온 거, 그죠? 12월 5일 거. 자, 130개를 이미 팔았기 때문에 150개 중에서 나머지 20개, 그죠? 자, 2개를 곱해주시면 22만 원입니다. 자, 그럼 2개를 더해주시면 매출 원가가 되겠죠. 35만 원. 자, 2개를 빼주시면 매출 총 이익이 나올 거예요. 금액을 제가 잘못 계산했나요? 100개. 20개. 22,000원이네요. 22,000원에 13만 원. 15만 2천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매출액 75만 원 차감시켜 주시면 59만 8천원. 자, 이렇게 구해 주시면 자, 매출 원가는 15만 2천원. 매출 총이익은 59만 8천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선입선출법을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리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후입선출법이다 라고 했을 때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린다 라고 구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상품을 매출한 시점이 12월 9일이죠. 그러면 이 시점을 기준으로 나중에 들어온 거 먼저, 자, 여기 아닙니다. 상품 매출을 기준으로 나중에 들어온 거 100개가 먼저 팔리고요. 그 다음에 기초 재고 중에서 50개가 팔리더라. 이렇게 계산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 영업의 비용은 얼마인가? 자, 지금 단기 매매 증권 있고요. 매도 가능 증권이 2개 있죠. 그죠? 자, 취득 금액 있고요. 공정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31일 평가했을 때
그 금액이 영업의 비용 쪽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인지를 묻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우리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나 평가 손실. 자, 수익 비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수익 비용이 아니라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쪽으로 들어가는 계정이에요. 자, 따라서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는 손익계산서 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단기 매매 증권 이거 하나만 보셔야겠죠. 자, 처음에 7,000원에 취득했고요. 그 다음에 6,500원으로 가치가 하락했어요. 500원만큼. 그죠? 그럼 3,000주 곱하기 500원 해주시면은 자, 150만원. 그죠? 분기까지 해볼게요.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 150만원 자산 감소시켜주고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150만원을 적어주시는 거고요. 이때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은 영업의 비용 쪽으로 들어가는 계정 과목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매도 가능 증권은 자본 쪽에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7번. 자, 7번부터는 부가세입니다. 자, 부가가치세 거래는 무엇인가? 자,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다. 말 그대로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는, 그러니까 부가세를 매겨줘야 되는 거래를 찾으라고 하네요. 가,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 자, 우리 담보다라고 했을 때는 소유권 이전된 게 아니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부가세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제하를 거래처에 증정하는 경우, 자, 거래처에 증정했다라고 했을 때 간주 공급으로 보기는 하는데 단서가 있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적이 없대요. 그죠? 자, 저희가 간주 공급이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첫 번째, 매입세액으로 세금을 공제받은 적이 있는데, 자, 이 공제받은 물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거래처에 증정을 한다거나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공급으로 봐요. 공급으로 본다는 얘기는 매출 세액으로 보고 네가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라 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매입수익 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가세 납부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를 볼게요.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자, 부동산 임대는 용역의 공급이었고요. 우리 용역의 공급을 무상으로 공짜로 했다라고 했을 때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했을 때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돼요. 자, 건물을 교환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공급으로 보겠죠. 거래로 봐서 부가세 납부를 하셔야 돼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8번. 자, 지금 2기 부가세 예정 신고 기간의 내역이다. 자, 그 다음에 이중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세금 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했고요. 매입세액 공제받기 위한 절차를 모두 이행했대요. 그러니까 증빙 서류는 잘 갖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 세금 계산서상 원재료 매입세액. 자, 우리가 수입했을 때 부가세가 붙고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해요. 자, 그 다음 거래처 접대용품 구입 관련 매입세액. 자, 거래처 접대는 불공이었죠. 공제 안 됩니다. 대표이사 업무용 승용차 구입 관련 매입세액. 자, 지금 업무용이긴 한데요. 승용차가 1000cc 초과했어요. 1000cc 초과하는 승용차는 공제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승용차가 나왔을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물을 거예요. 자, 승용차는 1000cc 초과하면 부가세 공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0cc 이하다라는 얘기는 경차까지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업무하는데 경차면 됐지. 고급 승용차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차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제품 제조용 기계장치 유지 보수 관련 매입세액. 자, 기계장치 회사에 필요한 물품을 매입했죠. 그러면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자, 그럼 정답은 3번이네요. 자, 다음 9번. 자, 9번 소득세입니다.
입니다. 자, 김항공 씨의 2025년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종합소득금액. 자, 많이 나오죠.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6가지 소득을 합쳐 주셔야 되고요. 대신에 분리과세에 해당하더라. 원천징수로 종결하더라. 제외죠. 자, 그 다음에 분류과세도 제외. 처음부터 종합과세 하지 않겠다. 분류과세는 퇴직, 소득, 양도소득. 자, 그래서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해라. 이런 문제가 좀 종종 나올 건데요. 일단 퇴직, 양도가 있으면 일단 제외하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자, 탈락시키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사업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자와 비영업대금의 이익, 두 개 모두 이자 소득 쪽으로 들어가죠. 자, 두 개를 합쳐주시면 2,400이네요. 자, 2천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 가능한데 2천만 원 초과를 했어요. 그죠? 1,500, 600 하면 2,100만 원, 100만 원 초과했죠. 자, 따라서 얘들은 또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쳐서 신고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자, 배당, 두 개 합친 걸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자, 이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만 분리과세, 즉 종합소득에서 제외시킬 수 있고, 지금 100만 원 초과했기 때문에 얘들 두 개까지 같이 합산시켜서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를 하셔야 돼요. 자, 다 더해보시면 정답은 2번이네요. 6,300. 자, 그래서 분리과세 빼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다음 10번. 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로 한다. 맞죠? 자, 과세 기간은 출국일까지 하시면 되고, 다만 신고는 출국하기 전날까지 신고를 하시고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소득세 과세 기간은 1년이고요. 언제까지 하기로 했죠? 네,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5월 한 달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2번. 해당 과세 기간의 신규 사업 개시자는 중간 예납 의무를 지지 않는다. 맞죠?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했을 때 중간에 종합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과세하지 않는다. 맞죠? 분류과세입니다. 각각 따로따로 신고하기로 했고요. 4번. 부부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부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4번이 틀렸죠. 자, 저희는 종합소득세는요, 개인 단위로 각각 신고를 하시는 게 원칙이에요. 부부라고 해서 같이 합쳐서 신고하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해주셔야 되고, 자, 그래서 합산하지 않는다 라고 바꿔주셔야 되고, 예외적으로 동거하는 가족이 같이 공동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업이라고 하죠. 동업을 하고 있는데 7대3 혹은 뭐 6대4, 5대5 이런 식으로 손익분배 비율을 정할 거예요. 근데 이 손익분배 비율이 허위로 정했다. 허위일 때는 예외적으로 합산해서 과세를 할 겁니다. 자, 이 부분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론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복습해 주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실무풀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